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접산업기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산업기사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용접산업기사에 대해서는 용접산업기사 필기 어떻게 준비할 건 영상 올렸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용접산업기사는 필기 합격률이 약 67%, 8%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7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에요. 왜냐면은 용접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특수용접기능사나 용접기능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접산업기사는 과락이 있잖아요.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어서 1과목은 용접재료 더하기 제도, 용접제도, 두 번째는 용접 구조 설계 및 시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접 일반, 이렇게 시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도 시험 나오죠. 용접 일반과 안전. 그래서 각각 이게 과락이 있긴 한데 1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 재료하고 용접 제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용접 재료가 10문제, 용접 설계가 10문제인데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올린 영상은 2018년도 문제인데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용접 재료는 상당히 이렇게 조금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제도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꽈락 당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접 기능사나 특수용접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제풀이 영상을 잘 보시면 합격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특수용접 기능사나 용접 기능사를 취득 안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거니까 제가 올린 영상들 이론 영상 첫 번째가 피부과크 용접, 두 번째가 특수용접, 세 번째가 가스 용접, 네 번째가 시공 및 설계, 네 번째가 용접 제도, 다섯 번째가 용접 재료,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영상들 있잖아요. 이걸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금 특수용접 기능사랑 용접 기능사 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르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수용접 기능사 문제풀이 해놓은 거 보시면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거의 어려운 게 없다 그러면 스킵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저 댓글 올린 거 보면은 짬짬이 공부하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부가 굉장히 제일 잘 되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잘 외워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용접 재료에 관한 문제건 용접 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좋은 균열의 발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 용연금속의 응고 직후에 일어난다. 두 번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서 자주 발생한다. 세 번째 용접 금속이 약 300도씨 이하로 냉각되었을 때 발생한다. 네 번째는 입계가 충분히 고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응력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저온 균열이라는 것은 보통 책마다 다른데 약 300도씨 이하로 냉각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럼 저온균열은 뭘까요? 저온균열. 저온균열은 탄소강 또는 저합금 고장력강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용접이 행해지고 충분히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그러니까 용접한 다음에 뜨거울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용접이 행해지고 나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냉각되었을 때요. 그래서 약 300도씨 이하라는 거죠. 냉각되었을 때 발생하는 건데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보통 한 하루나 이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48시간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온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용접부에 수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죠. 두 번째는 용접부에 잔류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열영향부에 경화가 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충족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데요. 하나라도 안 되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온균열이 발생하는 조건은 용접부에 수소가 존재하고 용접부 잔류력이 형성되어 있고요. 열영향부가 경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죠. 결국 저온균열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소량이죠. 수소량이 저온균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네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일반적인 금속의 결정격자 중 전연성이 가장 큰 것. 자, 결정격자 한번 볼까요? 요렇게 생긴 거. 결정격자를 보면 요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원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가 들어있는 거를 면심입방격자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면심입방격자. 이게 시험에 이제 그림도 예전에 기능사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면마다 원소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6개가 들어가겠죠? 면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면심입방격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면심입방격자. 면심입방격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면심입방격자의 특징은 첫 번째, 전연성이죠. 전연성. 전성은 펴지는 성질이고, 연성은 쭉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죠. 전연성이 우수합니다. 두 번째는 열 전달률이 높고요. 열 전달을 잘한다는 말은 열 전달률이 높은데요. 열 전달을 잘한다는 것은 전기 전달률도, 전기도 잘 전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달률도, 전기 전도율도 높습니다. 면심입방격자의 특징이죠. 그러면 전기 전달이나 열 전달을 잘하는 순서 한번 볼까요? 전기를 제일 잘 전달하는 물질은 무엇이죠? H, 금이죠, 금. 은이죠, 은. 자, 그 다음 뭐예요? CU, 구리. 그 다음 뭔가요? AU, 금. 그 다음 AL, 알루미늄. 이런 순이죠?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로 돌아볼까요? 일반적인 금속 결정격자 중, 전연성이 가장 큰 건 무엇일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네. 면심입방격자죠. 면심입방격자. 면심입방격자로 나오기도 하고 FCC라고 나오기도 하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탄소와 질소를 동시에 강의 표면에 침투시켜 확산시켜 강의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탄소를 침투시키는 건 침탄법이잖아요. 침탄법은 뭐뭐 있죠? 기체 침탄법, 액체 침탄법, 고체 침탄법이 있잖아요. 그죠? 탄소를 침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를 표면에 침투시키는 거는, 이건 질화법이라고 그랬죠? 질화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모니아 가스를 쓰는 거죠. 네, 암모니아 가스에 질소 N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소와 질소를 동시에 하는 건 뭐라 부를까요? 그럼 답이 네, 침탄 질화법이겠죠. 네. 침탄법도 있고 질화법도 있으니까. 네, 그렇겠죠. 그냥 찍어도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강의 표면 경화법 볼까요? 강의 표면 경화법은 강제의 표면을 경화시켜 인성과 표면의 내마모성을 얻기 위한 열 처리를 강의 표면 경화법이라 하죠. 자, 침탄법은 무엇일까요? 침탄법이란 건 영광등을 가열하여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킨 후 담금질 열처리하여 표면의 경도를 높이는 열처리입니다. 침탄 방지 부분은 구리로 도금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자, 침탄법 볼까요? 침탄법. 침탄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침탄법은 고체 침탄법, 액체 침탄법, 기체 침탄법 있죠. 이게 뭐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열처리에서 시험이 나오고요. 보통 그다음에 포면 경화법에서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고체 침탄법은 침탄 상자에 침탄 부품과 고옥탄 코크스을 넣어 가열하여 침탄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고요. 액체 침탄법은 시아나 칼륨, 시아나 나트륨 등의 침탄제와 침탄 촉진제를 혼합 용액인데요. 용액 속에 빠졌네요. 넣고 가열한다. 제가 이게 회사 갔다 와서 야간에 하는 거라 조금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기체 침탄법, 전염가스 등의 분위기 속에서 가열하여 침탄증을 얻는 것을 기체 침탄법이라 합니다. 자, 다음 질화법 볼까요? 질화법이라는 것은 암모니아 기류 중에서 가열하여서 질소를 흡수하여 질화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화염경화법은 화염으로 표면 가열로 담금질하는 것, 고주파경화법은 고주파 전류를 통하여 가열로 담금질하는 것입니다. 금속 침투법,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죠. 제품을 가열한 후 그 표면에 다른 금속을 피복시키는 것을 금속 침투법이라는데요. 주로 이게 시험에서는 연결을 시키는 게 잘 나오죠. 세라다이징은 아연, 크로마이징은 크롬,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 실리코라이징은 규소. 그래서 실리콘이 Si 규소죠. 그래서 앞 글자 맞죠? 알, 칼, 뭐 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킬등왕을 제조할 때 탈산작용을 하는 가장 적합한 원소는 탈산제가 뭐 있죠? 탈산제 뭐 있을까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 망간 있다 그랬죠? 망간. 그 다음 뭐 있을까요? 네, 알루미늄.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실리콘, 규소죠? 그 다음에 티탄, 이런 것들이 주로 탈산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철하고 합쳐진 화합물로 존재한다 그랬죠? 철하고 합쳐져 있는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페로티탄, 이런 것들이 탈산제죠. 탈산제는 다 외우셔야겠죠. 망간, 알루미늄, 규소, 티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킬드강을 제조할 때 탈산 작용을 하는 가장 적합한 원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이거 알곤이죠. 인, 황. 이건 알곤. SI는 규소죠. 답은 규소가 되겠죠. 페로실리콘. 그죠? 자, 그러면 이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강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죠? 네, 청열취성의 원인이 되죠. 청열취성이 뭐예요? 청열취성. 낮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딱 하면 부러지는 성질이 청열취성이죠. 청열취성 또는 상온취성. 상온에 가만히 놔둬도 생기는 취성. 상온취성과 청열취성의 원인은 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청열취성과 상온취성을 없앨 때 넣는 거 뭐 있죠? 기억나신가요? 네, 몰리브덴, 바나듐, 텅스텐. W가 텅스텐이에요. 이런 것들 넣으면 어때요? 청열취성이 사라지죠? 황 어때요? 황은 고온취성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담금질 같은 거 하면 생기는 거. 황 때문이죠, 황. 그러면 뭘 넣으면 돼요? 망간을 넣으면 고온취성을 방지할 수 있죠? 이런 거 다 시험에 잘 나오죠? 연결되는 거. 어차피 하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0도씨 이하에서 용접할 경우 예열한 요령으로 옳은 것은, 자,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있다가 볼까요?
영광은 예열하나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약에 파이프를 이렇게 브릿지 용접, 이제 브릿지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죠? 브릿지를 이렇게 용접해서 가접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세요? 예열하나요? 영광? 어떠세요?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는 영광은 예열하지 않았습니다. 예열하지 않죠? 영광 예열하면 영광을 예열하나요? 실제로 일하실 때? 예, 저는 영광 예열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열이 필요할 정도면 영광을 안 썼겠죠. 그죠? 그렇게 중요한 곳에 영광을 쓸 리가 없어요. 영광이 그냥 우리 그 현장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똥철이라고 부르잖아요. 똥철. 그렇게 안 부르시나요? 뭐 그렇게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별 비싸지가 않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용접할 때 예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영광을 예열하나요? 문제는 예열을 물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했던 현장에서도 영광을 예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영하로 내려갔을 때요. 영하로 내려갔는데 이 부분을 용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급냉하잖아요. 그렇죠? 급냉하기 때문에 취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게 바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이 생기기 때문에 수증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수증기는 무엇의 원인인가요? 기공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또 H2O가 뭐예요? 수소잖아요. 수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수소는 아까 설명했지만 크랙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하로 내려갈 때는 예열하는 경우 있어요. 뭐 일단 예열하는 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 열선을 감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열선을 감아서 이렇게까지 뭐 하지는 솔직히 않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열을 할 때 열선을 감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넣죠.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선을 해서 용접 부위를 예열하잖아요. 그죠? 예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막 대단한 물건 아닐 때는 그냥 불때라고 그러죠. 네, 그냥 LPG 가스 같은 거 불때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좀 불로 대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을 대는 순간 여기서 물이 막 거쳐지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0도씨 이하에서는 예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이런 거는 특수관 같은 거나 이렇게 하지. 영광은 이렇게는 안 하고 주로 그냥 불때나 대고 말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장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말썽이네요. 그렇죠? 자, 영광을 0도씨 이하에서 용접할 때 예열하라는 요령으로 옳은 것은 영광은 예열이 필요 없다.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영광 예열 잘 안 하거든요. 이것도 맞겠다 생각했는데 0도씨 이하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저희 현장에서도 제가 일했던 모든 현장에서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예열합니다. 보통 예열하거든요. 아까 말한 취성이 생길 수 있다든지 뭐 수증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용접 이온불을 500도에서 600도로 예열한다. 이건 너무 높죠.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데요. 그죠? 용접 이온부의 호만을 700도 전후로 예열한다. 이거 굉장히 높은데요. 영광은 그냥 물기만 없으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까지 막 예열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주철 같은 경우는 500도, 600도 예열하죠. 용접 이음 양쪽 폭 100mm 정도, 10cm 정도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용접하면 여기서까지 한 100mm, 10cm 정도를 불대로 하든지 아까처럼 뭐 이렇게 코일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해서 40에서 75도 책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50도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50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40에서 75도 아마 50도가 중간쯤 될 것 같아요. 책은 50도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폭을 100mm 정도를 50도 정도로 가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